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됐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의 역대급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상반기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건강한 밥상을 고민하는 청년 농부를 만나보고 봄을 부르는 손맛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지난주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세종시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을 연령 관계없이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건데요.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종 지역 도로는 설계 당시부터 좁고 넓힐 수 없는 구조로 출퇴근 시간 교통 정체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5, 6 생활권까지 입주하게 되면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뻔합니다. 반면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전국 광역시 평균 15%의 절반 수준인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시내버스 무료화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2025년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긴 했지만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전면 무료화는 세종시가 처음입니다. 연도별로 단계적 도입이 아닌 전면 시내버스 무료화가 추진됐는데 세종시 시내 구간만이 해당되며 시외 구간이나 대전 세종 BRT 등은 무료화 제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청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추가 예산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대전시가 만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버스 무임승차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대구시도 이제 대전과 같이 한다고 했었죠. 예. 세종시 이 버스 무임승차는 최민호 시장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런 무임승차 확대 분위기도 좀 무관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대전에 이어 세종에서도 이제 비슷해 보이는 정책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세종 같은 경우는 앞선 대전과 대구와는 그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먼저 대전 같은 경우는 복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의 경우 이제 무임승차는 이장우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노인복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비용 고민 없이 이곳저곳을 편히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다릅니다. 아예 최민호 시장이 말을 했는데요. 복지 정책이 아닌 교통과 환경, 에너지 정책이란 겁니다. 이 말은 자가용을 타는 많은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자가용 이용자를 버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또 세종시 살림 규모에 비춰볼 때 과연 이 충족 이거를 재정 부담이 가능할지 여볼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세종시의 재정 상태가 넉넉지는 않습니다. 한때 재정 자립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아서 이게 좀 넉넉하다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예. 그때는 부동산 광풍 등 이제 취득세 등이 넉넉했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도로와 교통 등 행정 수요는 많고 또 LH로부터 받은 대형 공공시설의 이제 유지 관리비가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그 재정 정책이 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론 필요한 곳에는 써야겠죠. 이제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게 교통 문제다 보니까 네. 이제 이는 또 낮은 교통 수송 분담률 때문이라는 분석이고요. 따라서 세종시는 한 연 180억 정도 되는 비용을 이제 추가로 들이면은 대중교통 무료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180억을 추가로 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대략 한 40만 조금 안 되는 인구의 180억 정도면 할 수 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세종시에 자주 가는데 사실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예. 물론 뭐 건설 초기부터 좀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서 좁혔다고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 불편하긴 참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도시 자체는 의도한 대로 만들었는데 예. 결과가 의도치 않게 된 겁니다. 음.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말씀대로 이제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했습니다. 도심속도로는 좁게 설계해서 이제 승용차 이용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설계 속에 세종시가 목표로 했던 대중교통 교통 수송 분담률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7% 수준이거든요. 이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의 그런 것들이 좀 실패했다 볼 수 있고 도로는 좁게 만들어 이제 의도한 대로 승용차는 불편해졌는데 정작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용차 운전자를 버스 이용객으로 유도하는 게 이제 사실 목표일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료화 이후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세종시의 버스 요금이 현금 기준으로 1,500원입니다. 네. 뭐 왕복으로 하면 3,000원이니까 매일 출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이들에게는 꽤나 그 경제적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했듯이 이 정책의 목표는 이게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로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 전체 통근자의 35%는 대전과 청주, 천안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무료화 정책은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로 나간 이들에게는 그런 메리트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또 생각해 볼 점이 세종시가 버스 이용률이 낮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승용차 이용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전과 울산, 광주보다도 낮습니다. 대신에 세종시가 높은 게 바로 도보 비율인데요. 버스나 승용차 대신 직접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킥보드라 불리는 그런 PM 같은 이동수단을 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전체의 한 50%를 차지하는데 이게 서울의 약 2배가량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자가용 이용자 대신에 이렇게 도보를 이용하시던 분이 오히려 버스 무료화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보 이용이 됐던 버스 이용이 됐던 그런 부분들은 뭐 승용차 이용보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자 다음 뉴스 보죠. 예, 대전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대전사랑 카드로 이름을 바꿔서 올 5월부터 다시 발행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3년간 사용한 대전 지역 화폐 온통대전이 대전사랑 카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발행 규모는 4,150억 원으로 국비 83억과 시비 208억 원 등이 추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캐시백 적립이 줄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혜택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존 5%의 캐시백 혜택은 월 30만 원 한도에 3% 캐시백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들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엔 7%의 추가 할인을 더해 모두 10% 적립 혜택이 적용됩니다. 모두의 혜택보단 소비 취약계층이나 소규모 가맹점을 우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엔 상시 캐시백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명절이나 영시축제, 소비촉진 행사 등 연간 대여섯 달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혜택이 줄면서 매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참 유용하게 잘 사용한 게 온통 대전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는군요. 사실 중앙정부 지원이 이제 크게 축소되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는 나왔는데 일단 유지는 하는 거로 나왔네요. 네. 이제 이게 혜택은 유지되지만 아무래도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정책의 성격이 바뀌다 보니까 이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온통 대전의 이름 자체가 이제 모두 다 통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그런 상시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그런 정책의 성격과는 조금 반대된다라고 보고서 선별적이고 특정 기간에만 작동하는 이번 정책에 맞춰서 이 이름을 새로 바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꾼 이름이 이제 대전 사랑 카드. 예. 네. 가장 큰 관심이 아무래도 뭐 혜택 부분일 텐데 혜택이 어떻게
받겠다는 건가요? 예,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연중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상시 혜택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대신에 연 5회에서 6회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뭐 1회당 1개월이니까 1년의 네. 절반 정도는 이제 쓸 수 있는 기간이고요. 주로 이 기간은 명절과 행사 촉진 기간 그리고 영시 축제 같은 그런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시백 한도 자체는 이제 3%로 줄어듭니다. 네. 이게 캐시백 자체가 처음에는 10%였다가 지난해는 5%인데 이게 3%로 이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다만 이제 대전시가 설명한 대로 소비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그 혜택이 좀 더 주어지는데요. 네. 가령 매출액 5억 이하의 그런 가맹점에서 살 경우 복지 네. 대상자의 경우는 7%가 더해져 최대 10%까지 더할 수 있고요. 여기에 착한 가격 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5% 추가 이용 캐시백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복지 대상자가 연매출 5억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 그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한다면은 최대 1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될 전망이고요. 뭐 온라인이나 카드사, 복지센터 등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한 30만 원 정도 썼을 때 일반 사용자들은 한 9천 원 정도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뭐 온통 대전을 가지고 논란은 많았어요. 예.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참 요긴하게 한 달에 뭐 적게는 이제 뭐 많게는 한 5만 원까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게 이제 50만 원 정도를 돈을 넣어놓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또 다 써야 되는 것이냐, 뭐 연 2,500억 정도 쓴다고 하니까 예. 또 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좀 느끼는 감정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예. 변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네. 캐시백 규모 자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온통대전 때와 같은 열풍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겠죠. 상인이나 시민들 모두 10%대에 비해서 이 3%는 작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도 떨어질 텐데 다만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대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000억에서 2,50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금이 이제 다른 곳에 들어가고 다른 곳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로 얻어지는 정책적 효과도 함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